2024년 10월 15일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기를 쓰고 있었죠.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하영이가 또 유학 이야기를 했다. 아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지만 목이 말라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나누는 대화였어요. 목소리 떨리며 엄마 상태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같은 말 몇 번씩 하시고 며느리가 맞장구를 쳤죠. 그러게 말이야.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손에 힘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엄마가 치매라면? 며느리의 대답은, 그럼 요양원에 모셔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생활이 있고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치매 환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가족들 입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62세 35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일어난 믿기 힘든 일을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저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손녀 하영이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늘 일기만 써서 재미없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일기가 나중에 제 무기가 될 줄은. 며느리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저는 답했죠. 나는 멀쩡한데 왜? 그런데 아들까지 가세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깜빡한다고요? 제가 언제 깜빡했다는 건가요? 그날 장을 보러 나갔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정혜 씨, 며느리가 부동산에 집 시세 알아본다고 하던데 이사 가세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걸요. 그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내일 오전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누구랑 전화했니? 며느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병원이요. 어머니 검진 예약. 내가 언제 검진 받겠다고 했니? 내 의사도 묻지 않고 멋대로 예약을 잡다니. 더 가관인 건 며느리가 제가 설거지를 할 때마다 가스레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가스불 확인하셨죠?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내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제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증거를 만들어내려는 것처럼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때부터 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예약 잡은 병원에 가게 됐어요.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실망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기억력이
며느리가 의사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도 거들었어요. 선생님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고. 저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런데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고 며칠 전엔 현관문을 열어두고 주무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그런 적 없어.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에 뒤에서 걸으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정상이라고 하네요. 며느리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이 답했습니다. 다른 병원도 가봐야겠어요.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제 건강이 아니라는 걸요. 주말에 며느리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수진아, 요즘 집값이 최고야. 우리 동네는 30% 올랐어. 며느리가 답했어요. 우리 집도 시세가 많이 올랐을 텐데. 그때 사돈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혼자 계시기 어려워 보이던데.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며느리의 대답이었죠. 그럼 집은? 빈집 놔두기엔 아까워. 하영이 유학비도.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리 재미있게 하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녁에 또다시 아들 방에서 나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말도 안 돼. 아들이 반대하는 목소리였어요.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어머니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사돈 어머니가 마지막 일침을 가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집 팔면 하영이 유학도 보내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집, 요양원, 유학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날 새벽 잠에서 깨어 일기를 썼습니다. 10월 25일. 이제는 확실하다.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야 한다. 다음 날 문구점에 가서 녹음기를 샀어요. 사장님께 사용법도 배웠고요. 집에 와서 과거 일기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같이 적어온 정확한 기록들.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매일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이것이 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이야. 그날 저녁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고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검사 안 받겠어.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아들이 말하자 저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걱정? 아니면 내가 정신병자가 되길 바라는 거야?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 집을 팔 수 있으니까. 손녀에게도 말했어요. 하영아, 너는 유학하고 싶어서 할머니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지? 아이가 울먹이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날 밤 녹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어르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일기장과 녹음기를 보여드렸더니 매일 이렇게 정확한 기록을.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라는 조언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을 거실에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는 계획 다 알고 있어. 아들이 부인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저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들어봐.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자신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겠죠. 내가 치매라고. 치매 환자가 매일 이런 기록을 할 수 있나? 일기장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10월 15일 밤 11시 30분, 민수와 수진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이야기를 했다. 손녀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용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며느리도 사과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경제적 압박 때문에. 저는 답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나를 없애려고 했니? 손녀가 울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유학 안 가도 돼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너희들을 용서할 수는 있어. 하지만 잊지는 못할 거야. 그런데 저도 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집은 팔 거야. 가족들이 놀라더라고요. 엄마, 어머니, 내 조건이 있어. 집을 팔아서 하영이 유학비 주고 작은 아파트에서 같이 살자. 단, 나를 함부로 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아들이 고마워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감사할 건 없어. 이건 거래야.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가족의 거래. 며칠 후 동네 공원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가족과의 전쟁이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거든요. 그때 손녀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학은 가야지. 할머니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더니 손녀가 조건을 걸었어요. 매일 할머니 일기 내용 들려주세요. 그때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가족이란 원래 완벽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의 약점을 알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기록의 힘입니다. 매일 쓰던 일기가 결국 제 무기가 되었거든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는 솔직한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서로 숨기려 하지 말고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